안녕하세요, 친구. 동력 장치 범위에는 2개의 가솔린, 1.3 및 1.6L, 엔진과 1개의 디젤, 다양한 전원 옵션에서 1.5 DCI, 엔진이 포함됩니다. 가솔린 엔진 중에는 1.6L 헬 16더가 가장 선호된다. 88마력 1.4L CR14더는 너무 약해서 추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마력 1.6L는 더 높은 토크, 25Nm, 덕분에 차량의 무게를 훨씬 더 잘 처리합니다. 동시에 연료를 조금 더 소비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가솔린 1.3 및 1.6에는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흡기 1.4체인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L 장치는 밸브 커버 게스킷, 스파크 플러그 웰실 또는 위상 시프터 밸브 플랜지 볼트 아래를 통해 오일 누출이 발생합니다. 1.6L 가솔린 엔진은 이 질병에 익숙하지 않다. 두 동력 장치의 지원은 2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솔린 1.4의 가장 불쾌한 특징은 16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 석유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에는 밸브 스템실을 교체하여 오일 버너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오일 스크레이퍼 링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유자는 엔진을 계약 엔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프랑스 디젤은 2001년에 출시된 잘 알려진 1.5 DCI입니다. 불행히도 이 터보 디젤은 완벽한 평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점은 이 장치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을 돌리는 선천적 결점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공이 수리를 기꺼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마모된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터보차저, 인젝터 마모, 캠축 문제 및 오일 누출과 같은 보조 장비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예방할 방법도 없습니다. 적어도 8에서 10,000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오일을 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지연시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인젝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5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일찍 포기하고 복원 수리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1.5 DCI의 수명을 위한 필수 조건은 고품질 디젤 연료의 사용입니다. 가솔린 1.4와 1.6은 5단 수동 변속기와 결합됐다. 4단 자동은 110마력 1.6에만 제공됐다. 수동 변속기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합니다. 종종 마모된 릴리스 베어링으로 인해 클러치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기어 선택 장치에 케이블이 물려서 변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4와 함께 작업하는 기계공의 일반적인 결함 중 하나는 유육 속도에서의 소음, 덜거덕거림, 이며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사라집니다. 이 질병은 5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나타나며 원인은 샤프트 베어링이나 입력 샤프트의 축 유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변속기 오일 유형을 변경한 후 외부 소음을 제거했습니다. 결함의 존재는 수동 변속기의 서비스 수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제트코 기계는 우수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25만에서 30만 킬로미터 후에 수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개입 없이 400에서 48만 킬로미터에 도달한 상자도 있습니다. 사실 140에서 18만 킬로미터 후에 1단 기어에서 2단 기어로 전환할 때 상자가 때때로 정지됩니다. 범인은 좌측 멤버에 설치된 썩은 강압 저항이다. 닛산은 프론트 엑셀에 맥퍼슨 스트러셀, 리어 엑셀에 탄성빔을 장착했습니다. 전면 레버와 볼 조인트의 무온 블록은 80에서 12만 킬로미터에 가깝게 마모됩니다.
후방빔과 전방 서브프레임의 무음 블록은 일반적으로 최대 150에서 2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마모된 부품은 별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지 베어링이 있는 전면 충격 흡수 장치는 최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후방 충격 흡수 장치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됩니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전면 스프링 중 하나가 터질 수 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휠 베어링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브와 별도로 변경됩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에서는 5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때때로 외부 노크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설계 착오의 결과입니다. 왼쪽 서브프레임 로드의 상단 부착 지점이 스파에서 파손되었습니다. 닛산 노트가 생산을 시작했을 때 스티어링 렉은 빠르게 품절되어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른 자동차의 경우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 CV 조인트는 10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왼쪽 차축 샤프트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밸런서, 안정화 고무밴드 부분에서 파괴가 발생합니다. 내장재가 결합된 의자의 경우 1에서 4년 후에 인조가죽 인서트에 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문의했을 때 보증에 따라 실내 장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운전할 때 운전자나 조수석에 물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장 아래에 결로가 쌓이는 현상입니다. 선바이저 마운트를 통해 물이 실내로 누출됩니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의 전면 또는 후면 유리 와이퍼의 구동 메커니즘이 신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유리 와이퍼의 기능은 분해, 청소, 윤활유 도포 후 복원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스티어링 칼럼 스위치에 접점이 타서 앞 유리 와셔가 작동을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겨울에는 객실이 춥습니다. 더 자주 기본 1.4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불만사항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히터 코어를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라디에이터 캡을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델 기능 목록으로 이동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침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에어컨 파이프가 엔진 쉴드에 들어가는 지점의 실이 수축되었기 때문입니다.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실내 온도 조절기 손잡이의 백라이트가 주기적으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납땜해야 하는 저항기의 납땜 불량 때문입니다. 곧 히터 팬이나 그 저항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녹은 커넥터가 히터 모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차체와 트렁크 리드 사이의 보호주름의 배선이 중단되어 뒷유리 와이퍼, 트렁크 잠금 장치 또는 가열 유리가 작동을 멈춥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티어링 칼럼 케이블이 마모되어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 오작동 표시 등이 켜집니다. 닛산 노트는 타카터에서 제조한 전면 에어백 인플레이터 카트리지용 불꽃 카트리지를 교체하기 위한 리콜 캠페인의 대상입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